나쁘지 않네. 일단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은 데다가 우리가 중요한 게 경매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 좋은 이제, 상품 나왔다. 이거 나왔다. 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 일단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은 데다가 우리가 중요한 게 경매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중도상환 수수료. 맞아.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몇 개월의 면제 뭐 이렇게 써 있고 중요한 게 또 슬라이딩 방식으로. 그러면 시간이 뭐예요? 슬라이딩 방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은행에서 보통 1.2% 주거든요. 1.2%가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보통 3년 기한이에요. 그러면 1년에 0.4씩 까이는 거지. 예,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6개월에 0.8이야. 그러면 6개월이니까 3개월 지나면 0.3 거지.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은 점차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6개월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만 있다는 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3개월 만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3개월 그쵸. 만한 그 0.4만 내면 절반 되니까. 가격만 네. 중도상환 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매에서는 지금 다른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전세로 임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전세로 하거나 아니면 단타라고 해서 요즘 빨리 매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주택수 늘리고 막 이러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매매하거나 전세 주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중도상환 수수료인 거죠. 그렇죠. 네. 경매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대출의 기준이 이제 당연하죠. 크게 LTV, DTI, DSR. DSR 여기에 이제 신용 점수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잔금 납부를 못하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TV도 사실 어떤 분들은 경매가 LTV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LTV가요. 저희가 지금 비규제 지역이 다주택자라서 60%예요. 라고 얘기하면 경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경쟁에서 이겼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 사람을 무찌르고 쟁취했다. 낙찰을 받으면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뿌듯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 경매는 뭐 한도가 많이 나온다. 뭐 안 본다. 뭐 물론 그런 것도 어쩌다 보면 있기는 해요. 뭐 그거를 모두 합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통 낙찰가액 80%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가의 60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90%가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네, 나오기도 해요.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경매가 특별한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매매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부동산에 가서 사시거나 아니면 경매로 사거나 아니면 직거래 하거나 뭐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또 뭐 다른 더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물려받거나 뭐 증여하거나 뭐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시장의 규칙을 경매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낙찰을 낮게 받으면 한도가 늘어난다. 뭐 이 정도지. 뭐 매매 시장에 뭐 DSR 무시한다거나 뭐 LTV를 무시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LTV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룰 안에 있지만 많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꽤 많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라는 거고요. 네. 또 여기에 또 개인적인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이나 다 보죠.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어렵다라고. 왜냐면 본인이 어떤 상태인 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 뭐 이런 거는 뭐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쵸. 나에 대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소득.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뭐 근로소득자들은 좀 괜찮은데 사업소득자
소득자하고 프리랜서 분들이 내가 버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신고 들면 다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경비가 다 빠져버리니까 내가 뭐 1억을 벌었어. 경비가 6천이야. 그럼 나는 소득이 되게 적게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홈택스에 들어가서 작년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일단 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예,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아. 그쵸.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이제 원천징수 그쵸. 낸 것들 이제 보실 수, 음. 홈택스에서 출력해 보실 수도 있고요.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원. 증명원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개 다 확인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사. 퇴사. 내가 지금 어제도 그런 분 계셨거든요. 어. 뭐냐면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퇴사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대출 받고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어이구. 근데 이분은 이제 이직이라는 게 사실 음.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대출이 밀린 거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 소득이 굉장히 높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무소득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네. 대출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하다. 네. 은행은 돈 있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주지만 돈 없는 사람,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은 매정하게 외면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재입사를 해서 뭐 한 달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이어서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이직한 회사가 나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되게 옛날에 받았던 것보다 급여가 낮아. 이러신 분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작년 소득 가져오시면 돼요. 보통 이제 대출 상담 받거나 은행 직원들은 뭐 2개년 소득 가져오시는데요. 2023, 2022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뭐 퇴사를 신경 쓰지 않고 옛날 걸 그냥 제출해 버려요. 근데 이게 항상 세트로 따라다닌다는 거. 우리의 재직 증명서 그리고 소득 금액 증명원이 일치해야 돼. 일치. 그래서 네. 현직에 있을 때 가능한 이제 차주에 대한 조건까지 생기셔서 그래서 직장인들이 경미하게 좋다는 그쵸,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소득이 아무래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좋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도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신용 점수가 아주 뭐 높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너무 낮으면 MCI가 또 안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반공제 해야 되고 막 또 지점에서 거절나고 몇 점 이하면 그게 안 될까요? 뭐 한 8등급, 7등급 막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오.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좀 하셔야 돼요. 요즘은 자기 신용 점수 확인해 보기 되게 쉽잖아요. 엄청 쉬워요. 네, 그래서 꾸준히 좀 보시면 되고 신용 점수가 나쁜 분들은 연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체만 안 하시면 대부분 그냥 평타는 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능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경매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고 나를 좀 제대로 아시고 신용 점수 관리하셔서 제대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